안녕하세요. 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소년분류심사원에 관해서 종합적인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하 4가지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의 의미. 두 번째,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 이유. 세 번째,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그 다음으로 진행될 절차. 네 번째, 본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보호자등께서 지금 현재 하실 수 있는 일 순으로 목차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게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만 19세가 안 돼서 일반 형사 절차가 아닌 소년 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될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수감하여 그 아이 재범 위험성 등을 심사하여 아이에게 종국적으로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마땅할지 분류 심사하는 기관입니다. 법무부 산하기관으로서 소년분류심사원에는 소년의 심리나 범죄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원들을 분류심사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분류심사관들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어 있는 아이들의 성향을 분류심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위탁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위탁이라는 것은 곧 수감입니다.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9주 정도까지도 수감될 수 있는 기관인데 종국 결정으로서 수감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판사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아이를 위탁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이것은 소년 사건의 종국 처분으로서 내려진 결정이 아니라 소년 사건 진행 단계의 중간 처분으로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그러기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이후에 절차적으로는 다음 재판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재판 때까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수감되어서 아이는 분류 심사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많은 부모님들은 아마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것을 보고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절차냐? 아이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입고 경찰 조사를 받고 아마 이 단계에서 부모님도 동석하셨겠죠. 사건이 검찰로 송치돼서 담당 검사가 사안을 소년부로 송치하고 소년부로 송치된 사안에서 첫 번째 기일이 잡혀서 아이와 함께 법원에 갔는데 법원에서 판사가 아이를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하는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아이를 분류심사원에 보내놓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경찰서를 거쳐서 아이와 함께 조사를 받고 경찰서를 거쳐서 여기까지는 동일하나 아이 나이가 만 14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검찰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년재판이 잡혀서 소년재판 중에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결정을 받게 되고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아니라면은 지금 현재 아이가 범죄 등의 혐의를 입고 도망다니는 와중에 아이에 대해서 구인장이 발부돼서 판사 얼굴을 보지 못한 상태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아이가 보내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이 아니라면은 현재 이미 지난 소년 사건으로 보호관찰 등 소년보호 처분의 집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아이가 그 집행에 순응하지 않자 보호관찰관이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하고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고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양한 경로를 거쳐서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공통되는 사유를 뽑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아이한테
어떤 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합할지 분류 심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사의 판단 때문입니다. 판사는 실제 법정에서 아이를 아무리 길게 봐봤자 30분 이상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성향과 재범 위험성 등을 꼼꼼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그 시간을 많이 가지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재범 위험성 등 성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사의 판단 하에 아이가 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가 가장 원칙적인 위탁 사유입니다. 그 외에도 실제로 아이가 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것은 성인사건에서 형사 절차 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과 유사하게 소년사건 진행 중에 아이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관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혹은 도주를 하는 등 절차에 순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실제로는 판사가 아이에게 그냥 비수감형 처분을 내리기에는 죄가 중하지만 아이에게 소년분류심사원 수감 등 수감 처분을 내리기에는 죄가 경하다고 판단할 때 사실상 수감 처분에 준하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위탁되는 상황도 다양하고 위탁되는 사유 역시 다양하다라는 것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상황과 사유에 관한 종합적인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마지막 목차로서 지금 현재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 중 상당수는 아주 불안하고 막막한 마음으로 동영상을 보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경찰 단계에서는 혹은 보호관찰관은 별일 아니다, 괜찮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부모님을 달래줬는데 아이가 덜컥 분류심사원에 가버린 것이죠. 정말 괜찮을 거라 믿었는데 전혀 괜찮지 않게 된 이 시점에서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양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상황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사유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우리 아이를 위하여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소년사건 절차와 법리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 전담변호사 조기현이었습니다.